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완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님.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해놓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아 있어요,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맞아요, 말씀도 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어?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근데 약간 그건 있는 옮겨서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인쇄 칠해로 건넨 얘기지만 저쪽에서도 그냥 아 예 그럼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의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나는 인쇄 칠해인데 저쪽에서 훅 들어와서 그럼 갈게요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원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오케이. 그러면 허투루 얘기 안 하지.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노력해야 되겠다. 맞아,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 만나는 자리를 기획을 해야 되겠다. 술만 먹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운동을 같이 합시다. 운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건 그나마 볼 수가 있잖아요. 운동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비형님이랑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아 진짜? 예. 미국에서 만났는데 형님이 한국 가면 한번 또 얼굴 보자 해서 입력이 됐으니까 아니 그거를 딱 해갖고 좀 추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컨텐츠 활동, 그 문화 활동을 하나 끼워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얼굴을 볼 수 있을. 혹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변호인도 그렇고 미생도 그렇고 두 작품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좀 네네. 그렸는데 시완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예.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에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40대, 50대 때를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좀 30대 때 의미 있게 살았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실은 그때 그랬으니까 뭔가의 그 결과물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얻게 될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그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마 그 최선을 다한 거는 절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일이 됐던 뭐 내 삶이 됐던. 네. 저녁 후에는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작품으로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재밌게 봤죠. 이게 또 이제 다른 모습을 또 좀 왜 고시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이거는 부위 룩 없으면 금방이고 이건 검색만 해봐도 바로 뜨잖아 인터넷에. 내가 자기한테 얘기한 적 없나? 난 한 번 꽂히면 놓치지 않는다고. 미생 때는 진짜 치열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실제 대본보다 글이 더 많았어요. 글 더 빼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기가 제 프로 제가 나가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에 붙이고. 네. 조금 더 열어놓고 해볼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한번 써먹어 볼까라는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는 좀 덜어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감독님과 호흡하면서 좀 넣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연기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 또 했는지가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나는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 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다.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이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아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의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드리고 또 가야죠. 야 시완 씨한테는 우리 선배님들 집에 놀러 와라 한번 놀러 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갑니다 그냥. 진심이 아니면 인사치레로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시안 씨 조심히 가고 밥 먹지 맙시다. 언젠간 또 만나요. 언젠간 또 만나도 안 되나? 밥은 먹지 맙시다. 그런지 뭐 밥은 먹지 않더라도 통화는 가끔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자, 약간 이제 우리가 언제 한번 봅시다, 조만간 한번 봅시다는 내가 전체적인 상황이 완전히 오늘은 봐도 되겠다 하는 그 날짜에 한번 그쪽과 맞으면 봅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것이 합이 딱 맞는 그 날짜. 쉽진 않겠지만 그날을 한번 적당하게 시간을 두고 찾아봅시다. 뭐 이런 의미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건 안 먹는 그건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이거는 먹는 거예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곧 한번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안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어허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왜냐면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긴 철저해.
이게 이제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한번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이거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란 색깔. 아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난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지금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이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준비는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시완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진짜 새가 빠지게 살고 있다 정말. 혹시나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다 나 덕분인 줄 알아라. 화이팅! 나를 믿어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이는 독일의 한 철학자가 남긴 말입니다. 자, 인물은 인간이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 생각했다는데요. 기존 전통 철학의 틀을 깨 흔히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이게? 망치라길래 토르 생각났거든요. 토르? 토르? 아니, 자, 철학자. 아니야. 니체. 자, 니체 정답입니다.